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이제 정드셨죠? 저 맨날 봐서. 네. 매일 봐주시고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 정말 저 진짜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제가 되게 동지라고 느끼는데요. 외로웠던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교육의 홍수 속에서 스마트폰의 홍수 속에서 꿋꿋하게 주관대로 가고 계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열심히 봐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엄마였어요. 네. 유난스럽다고 하는 유일하게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 예, 유일하게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그런 공부 학습 학원이죠. 네. 다니지 않는 아이, 그리고 학원 한참 다녀서 문제집 풀 시간에 책 읽고 있는 아이, 그리고 생활비가 넉넉지 않은데 여행은 또 자주 다니는 아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마 뭐 저렇게 약간 특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이하고 또 잘못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나쁘게 보려면 유난 떠네 약간 이런 느낌의 엄마였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그쵸? 네, 누군가는 또 저를 엄청 욕하고 있겠죠. 어쨌든 저처럼 이렇게 주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외롭다. 그리고 좀 유난 떤다.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외로워요. 그리고 엄마 아이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저는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셨던 네, 그런 존경스러운 어머님들의 모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저랑 이런 그 교육적인 마인드가 맞았던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이렇게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안 계셨고, 그냥 너도 나도 학원을 보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네, 크게 저한테 이렇게 득될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왜 엄마들 사이에서 말 많이 하면 괜히 말만 많잖아요, 진짜. 네, 그 남의 술자리에서 저만 씹히잖아요. 그죠? 아시죠? 느낌 아시죠? 그게 싫어서 이런저런 내색을 안 하고 지냈고, 최대한 조용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뭐, 어쨌든, 마음 한쪽에 외로움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각자 외로웠던 우리 엄마들끼리. 네, 각자 외로웠던 우리끼리 만나서 이렇게, 열심히 잘 키워봅시다. 라고 다짐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댓글과 응원들이 쏟아져서 저 너무 정말 든든하고 동지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끝까지 한번 잘 해봐요. 네. 뭔 얘기를 하려다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칭찬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칭찬은 사실 영혼 없이 그냥 해도 돼요. 그리고 칭찬은요, 그냥 눈만 마주치면 하시면 돼요. 쉬워요.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신호에 관한 거예요. 긍정 신호와 부정 신호. 이거는 제가 배웠어요. 찾아서,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들은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네, 아이한테 생각보다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그랬어요. 긍정 신호가 뭐냐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속 신호를 받는 거예요. 어떤 신호? 너는 잘 될 아이야. 너는 분명히 잘할 사람이야. 너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그냥, 네,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긍정 신호를 줘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저의 목표는 아이가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지만 서울대를 간다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그냥 저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서울대를 못 가도 괜찮지만 가면 너무 기쁘겠죠. 그죠? 본인이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서울대를 원한다면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원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 영상 보시는 분들? 네. 네. 불행을 하면서까지 막 억지로 막 입시 지옥에 시달리면서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목표한 대로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상에서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 자기가 입학을 해서 서울대 같은 과 친구들이랑 지내보니까 한 과에 40명이 있었대요. 40명의 친구들 중에서 정말 얜 진짜 천재, 정말 천재라고 생각되는 친구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있대요. 모든 과가 다 그랬대요. 나머지 38명은요, 네, 그냥 열심히 했던 애들이래요.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했고, 네, 필요할 때마다 과외를 충분히 받았고, 필요한 학원에 다녔고, 이건 모두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자기주도 학습은 독학이 아니라 필요한 과목, 필요한 학습에 대해서 도움을 받되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나가는 거라고요. 이 친구들이요.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구한 거예요. 과외 선생님을 구했고 학원을 구했고 논술이 약하다 그러면 논술에 대해서 또 보충을 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계획을 해서 나가는데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38명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였대요. 어릴 때부터 긍정 신호를 계속 받았대요. 어릴 때부터 잘했겠죠, 이 친구들은. 어릴 때 완전 못하던 애들이 서울대를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에요. 반에서 중상은 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중상 정도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중상 비슷비슷 엇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긍정 신호를 받아서 계속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했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제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갔고요. 사실 서울대를 간 친구와 연세대를 간 친구는 겨우 한 문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운도 작용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릴 때 아이에게 끊임없는 긍정 신호를 보내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조금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지금 잘한다라는 칭찬을 많이 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긍정 신호를 보내본 적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한번 보내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좀 뜬금없죠. 아이가 자기가 글쓰기를 했나 뭐 책을 다 읽었나 이렇게 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요거 다 했다고 잘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랑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서울대 갈 거야 하버드 갈 거야 이렇게 되게 정말 시침이 뚝 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데를 어떻게 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또 저는 속으로는 충격을 받았죠. 아, 얘가 생각보다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아이구나. 그런데 야, 너는 자신감도 없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야, 그냥 이렇게 하면 가는 거야. 이렇게 책 열심히 읽고, 이렇게 글쓰기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면, 너 같은 애들이 가는 거야. 특별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너처럼 성실하게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렇게만 가면, 이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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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그냥 너는 갈 수 있는 거야. 너 같은 애들이 가는 거야. 서울대 간 사람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나 들어보면 너처럼 했대. 라고 하면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붙여가지고 아이한테 긍정신호를 확 보내봤어요. 아이가 그 당시에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조금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아이인데 대답을 하지 않고 서울대 갈 건지 하버드 갈 건지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한 몇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영어로 대학을 가고 싶고 영어로 공부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미국에는 총기 사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하버드는 싫고 옥스퍼드,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진짜 누가 보면 이거 무슨 시트콤을 찍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말도 안 되는 대화를 저희는 주고받은 거죠. 뭐 인제 초등학교 5학년 애한테 그리고 막 좀 눈에 띄는 수재도 아닌 아이한테 서울대 갈래 하버드 갈래 그랬더니 어머니 저는 옥스퍼드를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트콤의 한 장면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는 긍정 신호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하면 갈 수도 있는 곳이었구나.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이렇게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긍정 신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정신호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생각보다 부정신호를 되게 많이 보내요. 무심코 보낼 때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아이가 뭔가를 해갖고 왔어요. 아이가 시험을 받거나 받아쓰기를 받거나 책을 읽거나 글쓰기를 했어요. 하면 부모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칠 거예요. 네,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어떤 학습 결과를 가지고 들고 오는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있을까요? 네. 아이가 해갖고 오면 한숨이 나죠.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던가. 그걸 보면서 흡족한 경험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다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애가 요 부분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고민거리를 들고 올 뿐인 거죠. 그런 아이한테 부정신호를 나도 모르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 너 이래가지고 어떡할래? 너 이래가지고 이제 5학년 되면 어떡할래? 3학년 되면 어떡할래? 중학교 가서 어떡할래? 미래를 벌써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중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할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3학년 되면 성적이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의 이걸로 봐서는 5학년이 되면 부나마나 너는 잘하지 못하는 아이가 될 거야. 너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거고, 너는 계속 이런 상태로 머물 거야.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 넌 지금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은 없어. 못하는 친구들이요. 계속 못하는 이유가 계속 부정신호를 받기 때문이래요. 못하는 친구들도요, 긍정신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요, 긍정신호를 계속 받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지금 모습이 어떻건 간에 상관없이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 부모의 축복의 말을 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속이 터지죠. 얘가 못하는 거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요. 더 잘해야만 되고, 더 잘할 수도 있고, 성의 없게 해온 것 같고, 대충 한 것 같고, 부족하고, 학교에 가면 더 잘하는 애들 널려 있고, 옆집에 누구는 어떻고, 얘 친구 누구는 어떻고, 왜 몰라요? 다 알죠. 네. 빤하잖아요, 우리. 네. 그냥 엄마 눈으로 봐도 우리 엄마들은 또 전문가잖아요. 대략 스캔하면 얘가 옆에 친구 한 명 보잖아요. 그럼 얘가 우리 애보다 뛰어난지 아닌지 그냥 우리는 금방 알아요. 말 몇 마디만 섞어봐도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걔가 우리 애보다 잘한다고 걔를 긍정신호를 줘서 걔를 세우는 게 우리 엄마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아이가 더 부족한 거 알지만 지금 모습이 내 기대에 맞지 않다는 거 알지만 이 아이에게 긍정 신호를 주어서 이 아이가 실제로 그거를 달성하든 못하든 간에 이 아이가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 그걸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서 성장하게 만드는 게 부모의 일인 거예요. 제가 지능이 70밖에 안 되는 애를 데리고 앉아서 얼마나 속을 썩었을까요? 상상 이상이에요. 네, 뭐, 지금 뭐, 애가 뭐, 글쓰기를 못해서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10 정도 힘드셨다면요. 저는 100 이상 힘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힘들었던 거 말씀드리면 다 우실 거예요. 근데, 네, 그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런데, 계속 긍정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규민이는 이렇게 될 거야. 음. 규민이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 아유,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아이는 날마다 글을 씁니다. 일기 쓰기가 이제 완전히 몸에 붙었거든요. 작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게 꿈이에요. 엄마를 닮아가는 거죠. 뭐 그건 모든 애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너는 분명히 작가가 될 거야. 규민아, 너의 책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고, 사람들은 너의 책이 나오길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매일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이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해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게요. 내가 뱉은 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말을 뱉었어요. 그 뱉었을 때의 심정은 알죠. 뭐 정말 입에서 독이 나오죠. 뱉을 때 그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실망스럽고 한데요. 본인이 뱉어놓은 그 말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며칠째 지옥에 살아요. 그 말이 자기한테 너무 힘들고 그 말을 내가 뱉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실망스럽고 그 말을 들은 아이의 표정이 계속 생각나고 나는 엄마로서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긍정 신호를 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당당해져요. 왜냐? 난 좋은 말을 했거든요. 칭찬을 하고 긍정 신호를 보냈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엄마예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난 좋은 말을 했거든요. 아이를 축복했고, 아이를 칭찬했고, 아이에게 긍정 신호를 보냈어요. 아이는 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고, 서로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도 괜찮아요. 이런 가정에서 이제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엄마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야 되고 잘 키워야 한다는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엄마 스스로가 당당해지잖아요. 나는 오늘 칭찬 되게 많이 했고, 난 애한테 오늘도 긍정 신호를 줬어. 라고 당당하면요. 그냥 엄마가 기분이 좋아요. 네, 아이를 볼 때 당당하고 남편을 볼 때 당당합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날 때, 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힘들거나 눈치 보이지 않아요. 엄마로서의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요, 이걸 통해서, 긍정신호를 통해서 엄마랑 아이가 모두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아주 작지만 저희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들 중에서 이제 제가 뭐 모든 아빠를 욕하고, 네, 모든 아빠를 이제 뭐 이렇다라고 규정 짓는 건 아닌데요. 아빠들 중에서는 자녀와의 대화법에 서투신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엄마들은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아, 칭찬을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깨닫고 난 이후에 칭찬을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빠는 상대적으로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적다 보니까 아이에게 아이가 잘하라고 한 말인데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보면 엄마는 화가 나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아빠를 비난하게 돼요. 마음속으로. 그랬을 때 아빠를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아빠를 직접 지적을 하는 건요. 애가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효과가 없어요. 엄마가 그냥 먼저 변하세요.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저도 남편이요. 굉장히 애들한테 잘하는 사람인데 가끔씩 한 번씩 아이들을 비난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라고 그냥 남자들은 원래 말이 좀 거칠잖아요. 여자보다.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뭐야 그게? 라고 하면서 아이가 했던 결과물을 좀 이렇게 약간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만 참았고요. 그냥 돌을 닦는 심정으로 제가 계속 긍정의 말을 했어요. 아이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순간 남편이 제 말투를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비난의 말투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10년 걸린 거죠. 아이 낳고 10년 넘었으니까 10년 걸리니까 이제 아빠도 아, 이 말투는 조금 그러네라고 느꼈나 봐요, 스스로. 혹은 네. 자연스럽게 저의 말투를 따라하게 된 걸 수도 있죠. 근데 아빠가 변하려면 엄마가 변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 영상을 아빠가 보고 계시다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어떤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면 한 사람이 먼저 변하면 돼요. 상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요. 나부터 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또 하나 좋은 점, 저의 말투를 저희 큰아이가 따라해요. 저희 큰아이가 작은아이한테 뭐 말할 때, 네, 굉장히 저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말투가 약간 비슷해졌어요. 근데 엄마 말투를 온 가족이 따라해요. 비난의 말투든 칭찬의 말투든 그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엄마들 그만큼 중요하고 네 아주 좀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힘든 건데요. 그냥 이 자리에 어차피 앉았잖아요. 내가 애를 낳았으니까 네 어차피 앉아 있는 마당에 즐겁게 네, 이 역할을 좀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신호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